네, 한편 이번 폭우에 한평에서 실종된 주민은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하던 수리시설 감시원이었습니다. 실종자는 폭우 속에 농어촌공사 대신에 수문을 관리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이렇게 지역에는 고령의 감시원이 많아서 감시원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호 기자입니다. 한평에 시간당 최고 7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던 어젯밤.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관계기관의 안전 문자가 이어졌지만 67살 여성 오모 씨는 남편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수리시설 감시원으로서 마을 농경지가 침수되는 걸 막으려면 농수로에서 하천으로 이어지는 수문을 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서 눌렀는데 많이 맥혀갖고 모든 게 낯을 고 긁었대요. 캄캄하게 남자는 차이로 우라시를 가지려고 한 동안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계약을 맺고 농어촌의 물관리시설물을 관리하는 수리시설 감시원. 전국적으로 7,300명이 넘는데 평균 연령 64살에 80대도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일을 대신해주고 받는 돈은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 폭우 등 위험한 상황 속에도 불어난 물이 흐르는 하천의 수문을 열고 닫거나 주변에 낀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그러잖아 좀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 비오면 안만도 관리하려면 열었다 끌렸다 하려면 부담스럽지. 대부분 고령으로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기상 상황에 따라 현장 작업을 제한하는 매뉴얼은 없습니다. 계약을 할 때 안전관리 교육을 최초에 실시를 하고 수문을 조작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나 지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규정도 없이 농어촌공사를 대신해 수문 관리를 담당하는 감시원들. 농어촌공사는 감시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야 한다는 계약을 맺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최근 농어촌공사 수리시설 감시원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서 부실한 안전관리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됐지만 사고에 대비한 구명장비도 주지 않은 채 수문 관리를 독려했고 안전관리 매뉴얼은 유명무실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장맛비 속에 농수로 수문을 열러 나갔던 수리시설 감시원이 하천에 빠져 숨진 곳입니다. 수문 사이에 낀 이물질 제거 작업을 하거나 반대편으로 건너가면서 미끄럼 등 사고 가능성이 있지만 구명환 같은 안전장비는 없습니다. 숨진 수리시설 감시원 67살 오모 씨에게 지급된 장비는 안전모와 장화, 비옷뿐이었습니다.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감시원 안전관리 매뉴얼. 위험한 작업을 할 땐 2인 1조로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정작 조원이 누구인지는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 씨는 농경지가 침수되는 걸 막으려고 전문가가 아닌 남편과 함께 어두운 밤에 장대비를 맞으며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많은 비가 예보됐지만 평균 연령 60대 중반의 수리시설 감시원들에게 작업을 금지하거나 안전을 당부하는 노력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농어촌공사는 장맛비가 예보된 시점에 수문 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노동자들한테 안전 매뉴얼이나 교육이나 장마철의 폭우에 대해서 한 번도 주지시키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농어촌공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 한평지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사고 당일 예상보다 갑작스럽게 폭우가 내려 작업 주의 등을 안내하지 못했다며 수리시설 감시원이 요청했다면 직원과 함께 2인 1조로 작업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동계는 오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농어촌공사 책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6월 폭우 속에 수문을 열러 갔다가 하천에 빠져 숨진 수리시설 감시원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노동청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농어촌공사는 숨진 감시원이 2인 1조의 작업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공사가 지난해 수리시설 감시원 안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정부의 개선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폭우 속에 수문을 열러 나갔다가 하천에 빠져 숨진 수리시설 감시원 67살 오모 씨. 노동청은 오 씨와 도급 계약을 맺고 수리시설 관리를 맡겼던 한국농어촌공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 중입니다. 쟁점은 사업주인 농어촌공사가 안전관리 의무 조치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지난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안전관리 등급 심사에서 농어촌공사의 수리시설 감시원 안전관리 매뉴얼에 대해 개선을 요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험한 작업을 할 땐 2명이 함께하라는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위험 작업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문제가 있다며 야간이나 폭우 등 범위를 명확히 해 위험 노출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지난달 집중호우를 앞두고 규정을 개선하지도 2인 1조로 작업하라는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진 오 씨가 규정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작업을 하다 사고가 났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정확히 수리시설 감시원들에게 전달을 했다라 그러면 이 사고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생각을 하고, 이 사고는 천재지변이라고 보기 힘들고 인재가 아닌가 하는.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정부의 안전등급 심사보고서를 5월에 전달받아 시간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향후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가 도급을 맡기거나 발주한 각종 작업 현장에서는 올해 상반기에만 3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 6월 집중호우 당시 수리시설 감시원이 농경지 침수를 막으려다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숨진 감시원과 계약을 맺은 농어촌공사가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금을 모은 사실을 언급하며 유족에게 합의를 요구해 논란입니다. 이 성금은 아직도 유족에게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말 수리시설 감시원 67살 오모 씨는 폭우가 내리자 농경지 침수를 막으려고 수문을 열어나갔다가 물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숨진 오 씨와 올여름 5개월 도급 계약을 맺었던 한국농어촌공사는 유족을 위로한다며 7월 한 달 동안 임직원들을 상대로 성금을 모금했습니다. 이렇게 십시일반 모은 돈은 수천만 원.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록 아직 전달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고위 간부 등이 유족과 수차례 만나는 자리에서 성금을 모은 사실을 언급하며 농어촌공사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요구했습니다. 합의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금도 모았다고 했는데, 듣다 보니 성금이면 그냥 저희한테 전달하면 되는데 합의서를 써야 줄 것처럼 이야기해서. 농어촌공사는 사고 현장에 추락 방지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또 안전물품도 제공하지 않는 등 부실한 안전관리 등 혐의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노동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는 유족과 합의하면 향후 조사와 재판에서 유리할 거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비껴나가려는 꼼수를 고민하고 있는 것뿐이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농어촌공사는 정정당당하게.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모금을 함께했던 노조와 함께 성금 지급 시기와 전달 방법을 고민하고 있을 뿐 합의금처럼 쓸 의도는 없다며 성금을 취지에 맞게 곧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